안녕하세요. 공부 3대 고질병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잘 보고 계세요? 자,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학생,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볼게요. 이런 학생들 정말 많죠. 그리고 또 타고난 성격 때문에 이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타고난 성격 때문에 불안도가 높다고 해도 그 불안도가 공부를 방해할 정도로, 주변에서 보기에도 어머 쟤 어떻게 할 정도로,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그 불안도가 높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리고 또 평소에는 불안도가 그렇게 높은 성격이 아닌데도 이 시험이 다가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막 그런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불안해지는 거,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학생들을 실력을 키우게 하고, 그렇게 하면 얘가 불안이 사라질 건데 뭘가 걱정이에요? 왜 심리 상담을 해요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논리면 실력이 없는 전교 꼴등은 불안이 그게 달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안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은요, 상위권에 더 많아요. 극상위권으로 갈수록 더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실력에 대한 확신은요, 객관적인 점수가 아니고요, 주관적인 믿음이거든요. 남들이 쟤는 실력도 없어 이렇게 평가해도 본인이 뭐 나 이 정도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, 자기 실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전교 1등이라도 자기 실력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은 자기 실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 공부 문제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전교 1등을 해도, 또 성적이 상위권이라도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? 얘네들은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스스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? 이렇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자기 확신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. 주변과 비교하는 마음이, 그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. 이제 제가 상담했던 학생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심리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최근에 의대를 바라보고 독학 재수하는 학생을 상담을 했었는데 성적은 뭐 최상위권이죠. 근데 의대를 갈 점수를 바라보고 재수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.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. 근데 이 학생이 육모를 망했대요. 근데 이 수준의 학생들이 망했다고 하더라도요, 다른 학생들에게는 엄청 높은 점수 받는 거 아시죠? 많아야 모의고사 다 합해서 뭐 4개 정도 틀려야 할 텐데 이제 거기서 6개, 7개 이렇게 틀리면 망한 거예요. 얘네들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전에는 다 맞았던 과목에서 1개라도 나가면 정신적인 타격이 정말 크지요.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육모를 망한 거예요. 뭐 6개, 7개가 나갔죠. 그러면 이제 의대는 바라보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멘탈이 흔들리게 됐죠. 이 학생이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용감하게 독학지수를 하고 있었거든요. 주변에서는 다 재종반 가라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독학지수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, 그렇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죠.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생기고 잠을 밤에 못 드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오전 공부 날리고, 그러면서 이게 더 불안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됐어요. 제가 이 학생을 딱 상담 2번 했어요. 2번 상담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면서 상황 정리를 싹 해주고, 그때부터 이 학생은 이제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. 아직 수능 결과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 성적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더 자신감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수능 막바지 준비를 차분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상담해서 이 학생의 심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근원지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다면요, 이 학생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거나 계속 잠을 줄이면서 이제 공부를 보충하겠다고 그랬겠죠. 아니면 독학 재수를 그만두고 주변의 권유대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재수 종합반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었으면 이 학생은 지금처럼 안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기는 더 힘들었을 거고, 불안은 더 커지고 구모 성적도 아마 더 하락했겠죠.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불안을 떨게 됐냐?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. 이 학생은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의 점수와 진도, 그거를 자신의 점수와 진도와 비교하면서 더 자신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차이를,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량을 넘어서서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심지어는 긴장감으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.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런 비교 심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, 이런 거를 자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절박하고 아주 긴장된 심리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. 이 학생이 상담을 권유받았을 때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대요. 수능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심리 상담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등 떠밀려서 상담 왔지요. 근데 상담 끝나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상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꼭 하고 갔어요. 그런데 이런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, 얘네들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 과정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행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인데 하면서도 불안한 학생들은 긴 호흡의 학습 코칭보다는 지금 당면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두세 번의 심리 상담이 효과적인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리고 이 학생도 불안감을 낮추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심리 상담이 효과를 본 거죠. 그래서 학기말고사, 중간고사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큰 시험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 자녀가 하면서도 불안하다면은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심리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심리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시점이 정말 더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.